정치학 연구 방법론 제6강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분석 모형에 관한 그런 논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그리고 보다 폭넓게 과학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분석 모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분석 모형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과학 연구의 핵심인가,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세션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분석 모형을 통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재구성해냅니다. 그래서 그 분석 모형을 통해서 현상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는가 혹은 전개되는가를 이해하려 하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 그런 기계입니까? 자, 그게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로를 모두 뜯어볼 수는 없어요. 원자로 안에 물론 들어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 원자력 관련 공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과에서는, 대학에서는 아마 자그마한 모형 원자로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작은 원자로를 보고 원자로가 이런 구성인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또 그것들이 특정한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파악하게 되지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꼬마들이 장난감 많이 갖고 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인형도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형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자동차를 사줬어요. 딸아이에게 무슨 자동차를 사주느냐 뭐 그랬지만 자동차 장난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 장난감을 사준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꼬마와 함께 시내를 지나가던 중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 이를테면 현대 소나타가 지나간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모형 장난감 가운데 현대 소나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 소나타의 모습, 그걸 파악하고 있다가 현실 세계 속에서 저게 현대 소나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동교육을 하는 분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꼬마들에게 장난감 많이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기차 모형을 사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기차를 가지고 한참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 할아버지 댁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역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기차가 들어올 때 이 꼬마는 기차를 보고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가진 장난감하고 참 똑같이 생겼구나. 그리고 기차를 이해할 겁니다. 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모형도 결국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세계와 똑같은 모형은 없어요.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세션에 예를 들은 인형의 경우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될 그러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은 갖고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형을 만드는 사람은 손,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머리, 이거는 인간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구성인자 가운데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만으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인형이라 할지라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피부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장기라든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습니까? 그 모든 상세한 부분을, 디테일을 전부 인형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인형은, 즉 하나의 모형은 결국 현실 세계 혹은 현실의 단순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형 만들기는
현실 세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우리 정치학 연구에 사용되는 모형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지만 제일 그럴듯한 정의는, 제일 괜찮은 정의는 제 생각에 이겁니다.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뭡니까? 단순화된 현실이다. Simplification of reality.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Simplified reality. 말 그대로 단순화된 현실 세계, 이런 거죠. 모형은 현실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로되 현실 세계를 복제해 놓은 것은 아니다. 복사해 놓은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가 갖추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서 그것들로 현실 세계를 재구성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을 보면 현실 세계의 모습을 가장 중요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의 모습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모형의 본질, 모형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된 제7강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다시 말해서 모델링, 모형 만들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본질 혹은 모형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뭘 가져왔어요. 상자인데 이게 뚜껑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위 프라모델이라고 불리는 거죠. 프라모델, 이제 플라스틱 모델을 우리가 그저 프라모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프라모델은 FOU 코세아라는 전투기의 프라모델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과 전쟁하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비행기고 6.25 전쟁 초기에도 많이 동원된 그런 비행기입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자를 열면 말입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아, 복잡하죠. 도대체 이것들이 뭔가 금방 짐작하시겠죠? 이것들은 이 프라모델을 만들기 위한 부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라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작은 혹은 큰 그런 구성인자들이죠. 이제 프라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안내도를 보고, 여기 안내도가 있네요. 생겼죠. 이 안내도에 따라서 이제 이 부품 하나하나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프라모델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프라모델을 완전히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비행기는 아니죠. 진짜 콜세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프라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혹은 다 만들어 놓고 보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콜세어 비행기를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콜세어 비행기는 이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각 부품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꼬마 초등학생이 이 프라모델을 완성한 다음에 한참 가지고 놀다가 비행기 박물관에 가서, 우리나라에는 비행기 박물관이 몇 개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갈 때 그 비행기 박물관을 꼭 가보곤 하는데, 제가 본 가장 큰 비행기 박물관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튼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United States Air Force Museum, 미국 공군 박물관이에요. 정말 큽니다. 온갖 비행기가 다 있죠. 물론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스미소니안이라는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비행기 우주 박물관도 있죠. 여하간 그 꼬마는 그 뮤지엄에 가면, 박물관에 가면 금방 콜세어 알아볼 거예요. 왜? 자기가 콜세어 모형을
만들어 보았으니까. 정치적 시위가 발생하는 양상을 투영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정치학 분석 모형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실제 아주 격렬한 대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 아, 저것이 이런 원인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발생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모델을 만들면 뭐가 좋으냐? 일단 이 조그만 그 부품들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아, 실제 코세어라는 비행기들이 이런 부품들로, 이런 구성인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알게 돼요.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프라모델은 그리 비싼 건 아닌데 굉장히 비싼 모형은, 프라모델은 이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부품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코세어와 더 가깝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더 디테일이 많다. 여간 이제 이 부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짐작가시죠? 자, 이건 비행기 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체를 만들게 돼요. 다음, 여기 프로펠러가 있네요. 그러면 프로펠러를 동체 맨 앞에 연결하게 되죠. 붙이게 되죠. 다음, 여기 날개 부품이 있어요. 이 날개 부품은 이렇게 동체 아래 이렇게 붙이게 된단 말이죠. 자, 따라서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 실제 비행기가 이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비행기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은 이런 것들이로구나 알게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품들이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비행기가 되는구나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성 인자들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프로펠러는 여기 붙어야죠. 여기 붙으면 안 되죠. 여기 붙어야지 비행기가 실제로 날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라모델은 실제 비행기의 구성인자와 그들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치 현상을 대상으로 모형을 만듭니다.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 체계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중 시위도 있을 수 있고. 자, 그에 관한 모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정치 불안정은 결국 어떤 정치 안정 혹은 불안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정치 안정도의 수준이 자꾸 변화하잖아요. 자, 정치 안정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인자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알게 되지요. 그래서 모형의 기능을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안 쓰는 그런 용어인데 그냥 알아두는 것도 그리 나쁠 건 없습니다. 모형의 기능은 isomorphic function이다. 이 단어 참 거의 안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일반적인 그 대화에서. isomorphic이라는 단어는 isomorphism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isomorphism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이런 거예요. 동형, 이런 겁니다. 동형,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 실제로 아까 예를 들은 고세어라는 실제 전투기가 있잖아요. 여기 프라모델이 있죠. 이 프라모델은 실제 비행기와 동형입니다. 물론 완벽한 복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형이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아이소모피즘이 있다. 동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형은 뭐냐? 바로 그런 동형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아이소모픽 펑션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라모델의 이 부품과 실제 비행기의 날개는 1대1 조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 one-to-one correspondence, 1대1 대응, 1대1 조응성 그런 거죠. 정리하자면 모형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해서 재구성한 도구로서 적어도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과 모형은 1대1 조응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을 봄으로써 현실 세계의 구조적 측면과 또 더 나아가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즉, 모형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해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아이소모픽 펑션이다. 현실 세계의 실제 모습과 가능한 한 가깝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모형을 봄으로써 현실 세계의 움직임 또 모습을 파악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프라모델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되면 프로펠러가 앞에 있잖아요. 이 프로펠러가 막 돌잖아요. 돌아서 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펠러는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날도록 만드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행기 맨 앞부분에 적어도 이 콜세아 비행기의 경우는 맨 앞에 붙어야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꼬마가 형에게 형, 왜 이 비행기 프로펠러, 이 모델의 프로펠러는 맨 앞에 있어?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막 회전을 해야지 뒤로 미는 힘이 생겨서 비행기는 앞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꼬마는 이 프로펠러는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이소모픽 펑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tructural isomorphism, 구조의 측면에서의 동형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 functional isomorphism,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동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그려내고자 하는 실제 현상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대학의 그 원자력 공학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 비치되어 있을 자그마한 모형 원자로는 실제 원자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까지 보여주어요. 참 좋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작동을 하면 실제 원자로가 가동되는구나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정치학, 사회과학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모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치 불안정 모형을 만들어서 스위치를 틀면 정치 불안정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이게 바로 사회과학 모형의 아주 큰 한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형이 현실 세계를 잘 보여주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과연 이 모형이 정말 좋은 아이소모픽 펑션, 좋은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 3세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합니다.